안녕하세요. 홈카페 3년차 군복무 중인 대학생입니다. 진포기를 산다면 남은 원두들도 장기간 보존이 가능할 것 같아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만 원두가 너무 많이 쌓이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좀 무섭습니다. 약간 송현님 결이네. 현재 생수에 행양 심층수를 약간 더해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에이펙스 랩을 구매한다면 저 혹시 송현님인가? 소연이 사촌 동생인가? 자,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 훈수듬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장비 관련해서 고민 있으면 올려달라. 근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줄 몰랐어. 우리가 56분 정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그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정동규 님이시고요. 36살 연권이에요. 동갑이네. 전 친구예요. 우리 홈카페 운영 1년 차니까 얼마 안 되셨네. 아마 우리 채널로 입문하신 분 같아. 그리고 홈카페 장비 사진들을 올려주세요. 이거 사진 볼까요? 하리오 V60 서버, 타이머 15 프로, 그리고 아쿠바, 드론기가 보이네요. 드론기. 오, 언스페셜티 블렌드 커피 화거. 지금 밑에 깔려있는 노트 보니까 좀 커피 관련된 노트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홈카페 업그레이드 위한 예산 50만원, 구매를 고려 중인 물품 브리스 아티산 프로 홀트 클로츠 280. 아하. 안녕하세요. 전 드론기 마그니피카 S와 스벅 1, 2원두로 나름 맛있게 잘 먹고 있다가 안산 영상 보고 가꾼 신선한 로스팅의 원두를 접해보고 싶어서 브루잉까지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문화행사로 브루잉 수업 1회 이후 급 관심 상승. 영상 엄청 찾아봄.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크로스팅이 묵직한 샷 추가로 진하게 마시다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드시죠. 점점 새콤하다 생각했던 산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거든. 브루잉 시작은 26년 4, 5월쯤이고 친구니까 제가 얘기하는 커리니. 아기가 100일 지날 무렵이라 전자동머신은 겨우 재운 아기가 깨버리더라고요. 공감되는 포인트죠. 제가 취미도 엄청 많고 장비는 일단 사고 보는 스타일이라 와이프가 조금만 하다 건들 수 있으니 조금씩 접해보다가 9월 제 생일까지 브루잉 취미가 유지되면 그땐 브리스타나 펠로우 사준다고 하는데 전기포트 2개 중 뭘 선택할지가 첫 번째 고민입니다. 아내분이 현명하시네. 고민 이후 1. 브리스타는 나무 모양 시트지 그게 떨어진다고. 그치만 이쁨. 고민 이후 2. 펠로우는 검색이 지금 세팅과 찰떡인데 코팅 벗겨지려는 게 보기 싫어서. 그리고 그라인더도 고민인데 제가 드립백 만드는 세트가 있어서 캠핑이나 애기 데리고 다른 집 놀러 갈 때 커피를 드립백 만들어서 좋은 원두 소개시켜주고 맛보여주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신기하게 커피에 빠지신 분들은 그런 습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사적인 기질이 있어. 기본적으로 이 스펠트 커피를 즐기면 내가 먹는 커피 다른 사람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착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핸드드리프를 하다가 이 여름날 땀이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홀츠 클러치 280 정도면 당분간 장비 옵션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여주긴 C5 프로 좋긴 한데 분셋이 미분이 많이 나오는 느낌이고 클릭 수 자료가 비슷해서 코만단테 위에 고민들이 해결해. 굉장히 핑계 빌드업이 대단하신데 이분. 사실 살만 80% 이상. 내가 보기엔 이미 샀어. 브루잉은 다른 취미와 다르게 경험과 실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언스페셜티에서 게이샤 주문했다가 100g짜리로 딱 한 잔 맛있게 먹었어요. 나머지는 다 실패. 요약! 브리스타 올 펠로우. 내 돈 내산, 내 돈 아니라 예산 제외. 와이프 돈이라는 거죠. 전동 그라인더 하나 갖고 싶은데 주로 손님 대접이나 드립백 제작용 혹은 안사님 집에서 아기 잘 때 조용히 핸드드립 하신다고 봤는데 전동은 활용도가 어느 정도일지. 3번 코만단테 갖고 싶은데 큰 차이가 정말 있는지. 자, 일단 빠르게 대답드리자면 1번 브리스타 펠로우는 사실상 두 개 다 뭘 선택하는 상관없다. 검정색이 생각보다 코팅 벗겨지지 않고 이게 아마 코팅 벗겨진다는 게 매장에서 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쓸 때 우리가 매장만큼 막 미친 듯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이면은 코팅 진짜 잘 안 벗겨집니다. 브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저희 쓰는데 거의 안 벗기잖아요. 우리 나무가 없는 걸 쓰면 돼. 올 화이트면은 괜찮아. 그래서 지금 코팅 벗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이거는 진짜 취향의 영역이라 브리스타랑 펠로우는 정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해요. 근데 디자인 차이지. 브리스타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펠로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조금 브리스타를 더 많이 쓰긴 해요. 왜 많이 드세요? 수구가 좀 더 유량 컨트롤하기가 좋아. 저는 굳이 따지자면 두 개 다 사도 괜찮다. 다만 브리스타 조금 더 추천한다. 그리고 2번 전동 그라인더는 일단 하나 있으면 좋아요. 280은 그냥 무조건 사고 봐야 돼. 왜냐면 이게 있고 없고 고민할 수 있는 가격 범위가 아니에요. 사실 전동 그라인더 280 정도 에스프레소 되는데 이거 정도 진짜 5만 얼마잖아. 다만 애기가 자는데 깰 정도의 소음은 돼. 애기가 깨어있을 때 쓰는 걸 추천. 일단 280 하나 그냥 주장창 쓰다가 2K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280은 너무 사실 좋다. 그래서 저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코만단테는 갖고 싶은데 큰 차이가 정말 있어요. 그냥 아니 이거 다 사라 그러는 것 같은데 왜냐면 코만단테를 사면은 핸드밀 그라인더 살 게 더 이상 없어. 나 지금 5년째 쓰잖아. 근데 리뷰어인데 바꿀지를 않잖아. 코만단테 또 언페이지에 올프라인 매물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 지금 또 애기도 이제 또 신생하고 커피 입문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커피 굉장히 진짜 좋은 취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행복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닉네임 양감자님이에요. 이분 3년 차야. 란실 이거 우리 머신픽에서 구입하셨나? 그라인더는 지금 말코니 홈이랑 페모북 A68 사용하고 계시네요. 핸드밀은 코만단테 C40. 엑스블룸도 있어. 뭐야, 장비가 괜찮은데? 업그레이드 예산은 100만 원 이하로 잡고 계신데요. 구매를 고려 중인 물품은 우유스팀 나노포마 젠2, 수동 머신인 플레어 58을 2년간 애용하다가 올 초에 반자동 머신인 란실리오 실비아 프로X로 기변했습니다. 아침 겸 빵식으로 먹을 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우유에다가 샷 넣어서 얼음 없이 진한 라떼식으로 먹는데요. 따뜻한 라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가정용 머신으로 스팀하면 물이 많이 섞이지 않을까 하는 편견과 기기 청소 및 관리의 귀찮음 때문에 스팀 기능을 거의 봉인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에 손님이나 친구들 놀러 올 때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라떼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머신 스팀 대신 나노포마 젠2를 사서 밀크폼을 만들어줄까 고민 중입니다. 여기서 안스타님의 대신 정해드린 두 가지 고민입니다. 실비아 X라는 좋은 머신을 두고도 청소와 물 섞임 때문에 걱정 때문에 스팀을 안 쓰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나노포마 젠2가 좋은 대안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머신 스팀을 적극적으로 연습하고 쓰는 게 맞을까요? 고민 2.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한 입 먹고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센스 있는 넌 커피 메뉴. 나노포마 젠2 참고로 되게 좋은 머신이고 유용한데 저는 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실비아 X라는 머신을 사놓고 스팀을 안 쓰는 거 너무 아까워.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두 개잖아. 청소 관리 그리고 물 섞이는 거. 실비아가 X가 특별하게 더 많이 수분이 많은 머신은 아니에요. 스팀을 본격적으로 주입하기 전에 항상 먼저 우리가 틀잖아요. 그때 수분을 빼주는 것도 있거든요. 먼저 미리 한번 분출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좋은 거품이 잘 만들어질 거고, 일단 머신 스팀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걸 사는 것보다 익숙해져 보고 그 다음에 사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머신 스팀기를 쓰는 거는 바리스타의 어떤 한 가지 역량이거든. 그 스팀봉과 이런 어떤 피처의 사용법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머신을 쓰는 걸 추천.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하시는 게 청소 번거로움인데, 청소 번거로움은 사실 나노포마 젠2 똑같아요. 가정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스팀 팁을 이렇게 피처에 뜨거움을 담아놓은 다음에 그걸 좀 담가놓고 하루만 지나면은 청소 막 굳이 막 엄청 많이 안 해줘도 됩니다. 스팀을 치면 물 섞임이 실제로 발생. 그게 초당 2-3g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수분이 들어가긴 해요. 왜냐면 수증기니까. 그러니까 물론 아예 없으면 좋지. 그래서 막 드라이산 밀크라고 해가지고 진짜 막 수분 많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센서를 해보면은 거다. 좀 더 지방 함량이 많은 우유를 써요. 차라리. 두 번째, 치트키 홈카페 메뉴 추천. 그냥 레몬 반 슬라이스 한 다음에 즙 짜요. 즙 한 20g 정도. 블루큐라소스 시럽 혹은 레드 그라나다 시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루 레모네이드, 레드 레모네이드를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컵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5에서 20g 담고 탄산수. 근데 탄산수는 당이 부족하니까 4당이 된 레몬청 같은 걸 쓰면 좋아. 한 레몬청 20g에서 30g. 굉장히 간단하고 비주얼도 좋아. 우리 홈카페잖아요. 우리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한량두량 세량 30대 남자 2년차. 그다음 브리스타 전기포트, 딜리코 CK48, 그다음 V60, V60 네오, 오리가미 오레아 V4. 이분은 거의 브루잉이에요. 그냥 현재 딜리코 CK48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종종 다른 드리퍼 사용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오레아 V4를 주력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라인더 변경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산미가 있고 캐릭터성이 있는 원두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내추럴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예산은 50만 원이고요. 현재 고민 중인 기기는 오드2, WPM 도무스, 말코니 X54, 코만단테. 어렵다. 예산이 50만 원이니까 저는 이 중에서 코만단테 사는 걸 추천. 왜냐면 핸드밀이 끝판왕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레시피나 공유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코만단테 되게 많이 사용해요. 새로운 재미가 따로 생겨. 되게 디테일한 레시피가 올라갔을 때 코만단테로 그런 레시피를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밖에서도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다는 거, 코만단테 유저라는 거, 이런 자부심 이런 거 있잖아요. 반자동이 없어? 그럼 저는 반자동 먼저 추천할 거예요. 근데 있잖아, 일단 쓸만한 게. 그냥 그래도 난 자동 그라인더로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오드2 아니면은 WPM 도무스 둘 중에 하나 선택. 오드2는 왜냐면 플랫버잖아요. 그래서 난 코니컬이랑 플랫을 같이 쓰셔도 되고, 오드2는 그냥 되게 무난해. 단맛 좀 잘 나와요. 디자인도 괜찮고. 근데 이제 왜 WPM 도무스가 좀 더 후수냐면 예산을 초과하잖아. 오드2가 그나마 막 엄청 세일 막 엄청 하면은 막 50만 원대 중반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예산을 많이 초과 안 하는데 지금 도무스는 지금 머신월표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곧 하잖아요. 그게 최저가긴 한데 그래도 한 70만 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예산까지 초과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WPM 도무스를 추천하죠. 왜냐면 엄청 잘 빠졌어요. 지금 마감도 너무 좋고 분쇄 껍질도 좋고 에스프레소부터 프렌치 프레스까지 다 커버 가능하고, 청소가 진짜 이거는 편한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이건 가정에서 진짜 유용하잖아요. 만약에 사실 거면은 머신월픽 노리셔도 괜찮다. 근데 여기 있어. 장비 질문은 아니지만 처음 접하는 원두를 첫 추천하고, 처음 접하는 원두는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그리고 그 원두의 품종이나 가공 방식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제 워시드에서 예를 들어 무산소까지 있다. 워시드부터 잘 안 녹는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더 잘 녹는
품종들이 또 있어요. 밀도가 좀 낮은, 비교적 낮은 그런 품종은 좀 잘 녹아요. 로스팅 포인트, 이게 또 가장 크긴 하죠. 라이트 되면 라이트 될수록 더 잘 안 녹고, 다크하면 다크할수록 더 잘 녹고. 그래서 이거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로스터리 보고, 로스터리가 어떤 로스팅 포인트를 지향하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품종,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봐서 최종 결정을 내리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토이 님이에요. 보유 중인 장비는 홀츠 280 하리오 스위치. 홈카페 업그레이드 위한 예산은 3, 4만 원. 현실적이죠. 브루잉으로 홈카페 시작한 지 2달째인데 처음으로 하리오네오 입문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가끔 과소 추출되는 것 같아서 물빠짐이 느린 다른 드리퍼 써보고 싶은데 뭘 고르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저는 이론을 중요시해서 기존 하리오네오랑 완전 다른 뉘앙스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사용과 관리도 편한데 범용성도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고려 중인 물품이 칼리타 웨이브, 하리오 페가수스, 블루보틀 드리퍼, 이 셋 다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오와 반대 방향의 드리퍼를 원하는데, 네오도 물빠짐이 하리오보다 막 엄청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스위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리오 V60도 사용할 수 있고 침출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 이 여가 빠른 게 반대는 뭐야? 침출 침지잖아. 그러면 하루 스위치 닫아놓고 쓰면 돼. 뭐 아니면 플랫 바텀으로, 저는 오레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UFO 쪽으로 가보던지. 지금 요 라인업 중에서는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조금 벗어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군복무 중인 우리 장병 현규님 22살이고요. 홈카페 즐기시고 계시고 2년 차예요. 20살 때부터 시작했어. K 울트라, K6, 하리오 네오, UFO, 오리가미 에어 01, 옥소, 레피드 브로. 아주 그냥 장비가 브루잉 몰빵이네요. 아주 조합이 좋아요. 홈카페 업그레이드 위한 예산은 20만 원이고요. 시바리스 필터, 진공 포장기, 에어팩스 랩. 아씨. 이 정도 예산에 요 정도 이 카테고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이미 지금 되게 최적화됐어. 그냥 초보자는 아니야. 안녕하세요. 홈카페 3년차 군복무 중인 대학생입니다. 군대 복무 중인 상황으로 휴가를 나간 기간에만 커피를 마시다 보니 원두를 원하는 만큼 구매가 어렵고 구매한 원두도 전부 마시기 어렵습니다. 진포기를 산다면 남은 원두들도 장기간 보존이 가능할 것 같아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만 원두가 너무 많이 쌓이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좀 무섭습니다. 약간 송현님 결이네. 카페 투어를 하면서 시바리스 필터로 내린 커피를 마셔보니 클린함이 정말 탁월한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는 아바카 필터에 10배 가격이어서 심리적 저항감이 생깁니다. 시바리스 필터로 변경하는 게 맞을까요? 현재 생수에 행양 심층수를 약간 더해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이러면 후첨 형식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이펙스 랩을 구매한다면 후첨으로도 뉘앙스 조절 가능할 것 같은데 구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혹시 송현님인가? 송현님 사촌 동생인가? 저는 지금 이 타임에 뭐가 좀 궁금하냐면, 이분이 추구하시는 어떤 커피 스타일이 궁금해. 커피를 긱하게 들어가서 물을 조합하는 것과 센서리가 어떤 커피에 칼리가 돼 있는 거랑 완전 다른 문제예요. 되게 깊게 연구해서 물도 블렌딩하고 막 하지만 커피를 내렸는데 커피가 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20만 원 예산이라면 저는 시바리스트 필터를 사는 거는 크게 지금 추천하진 않아요. 결국엔 시바리스트 필터를 쓴다는 이유는 추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거든. 좀 더 저렴한 하이플럭스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있고, 당연히 필터로 하면서 추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되게 장점이 많아.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을 되게 녹이는 장점이. 근데 그렇게 시바리스 필터를 쓰지 않고도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 충분히 라이트 로스팅도. 에이펙스 랩은 미네랄이 뭐 이렇게 달라지면은 커피 맛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 어떤 교육적인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데일리하게 마시는 커피는 생수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블렌딩하는 정도로, 지금 해양심층수 블렌딩 하듯이 가장 추천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진공 포장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물 바꾸는 거, 시바리스 필터 바꾸는 것보다 빈을 신선하게 관리하는 게 커피 맛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이 누나라는 분이고요. 주로 사 먹어요. 홈카페 운영은 0년 차고요. 인스턴트 커피를 주로 즐기시고 보유 중이신 장비는 없어요. 홈카페 업그레이드 예산은 150만 원짜리 가능하고, 구매 고려 중인 물품 드론기 에보라떼, 엑스블룸 스튜디오, 브레빌 876. 그러니까 완전 입문하려고 하시는 거네. 150만 원 예산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스타님. 남편과 만 1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부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해서 매주 주말 아침이면 빵집에 들러 빵과 커피를 사 마시는 게 작은 낙입니다. 예전에는 1, 2캡슐 머신으로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육아를 시작하고 나니 캡슐을 넣고 커피를 내리는 것조차 은근히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캡슐을 넣고 커피를 내리는 것조차 지금 귀찮게 느껴지는 분한테 지금 솔루션 애들이.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결국 평일에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땐 1, 2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시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저녁에는 디카페인 커피도 즐겨 마십니다. 이렇게 귀차니즘이 심한 저희가 과연 커피 머신을 사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되지만, 그래도 집에서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편하게 마셔보고 싶어 전자동 커피 머신을 들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알아볼수록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전자동과 반자동의 커피 맛의 차이가 꽤 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크다기보다는 이거는 전자동과 반자동의 커피 맛이 있긴 있는데 세팅만 잘하면 전자동과 반자동의 맛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반자동이 훨씬 더 자유도가 높지.
반자동은 커피가 바뀌고 내가 조금만 더 잘 알면은 항상 좋은 커피를 추출하기가 쉬운데 전자동은 내가 커피 선택에 한계가 있어. 근데 반자동은 이게 이만큼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근데 이 정도 좁은 퀄리티의 커피는 전자동이고 반자동이고 세팅만 잘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반자동 머신 사장이 바쁜 아침이나 육아 중에 매번 원두를 갈고 추출하고 청소까지 할 자신은 없습니다. 저희처럼 편리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커피 맛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부에게는 전자동과 반자동 중 어떤 머신이 더 잘 맞을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1, 2 캡슐을 사서 캡슐 머신을 넣고 버튼 누르는 거가 귀찮을 때는 브레빌 876은 적당한 옵션이 아니에요. 브레빌 머신은 반자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마누스라든지 란실리오라든지 이런 게 반자동이라고 정의를 해요. 브레빌 876은 반자동과 전자동이 사이야. 브레빌 876은 커피를 사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한 이렇게 절반 정도. 근데 브레빌은 스펙트럼이 조금 이 정도 줄인 대신에 좀 더 편리해. 주로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드롱기 전자동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에스프레소 먹고 싶을 때는 그냥 1, 2캡슐 드세요. 라떼만 포기할 수 있다면 아메리카노보다는 이 아이스 브루잉을 접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엑스블룸을 좀 강추하긴 해. 드론기를 사는 순간 내가 먹어야 될 커피는 매일 동일할 거야. 바꾸면 세팅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엑스블룸을 사는 순간 세팅하면 버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갈고 다 내려주기도 하고 아이스로도 내릴 수 있고 캡슐보다는 번거로움이 조금 더 늘지만 커피의 다양성은 진짜 이만큼 많아지지. 그래서 드립 세계로 한번 빠져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번거로움 이길 만큼 진짜 커피가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하고 너무 맛있는 커피가 많습니다. 이상민님 22살 백수시고요. 브루잉만 드시고 계세요. 하리오 네오 01 글라스 서버 오레아 베이비오 오리가미 에어 S. 일단 사연은 안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네요. 200만 원 어디서 나는 거야? 근데 진짜 부자일 수도 있어 이거.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죠. 구매를 고려 중인 물품이 르네 디뱅 아로마 키트, 센톤 아로마 키트, 칼리타 웨이브, 트리콜레이트 고려 중입니다. 커피 공부하다 졸업하고 백수가 되어버리고 여러 방면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매일 1, 2회 드립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 장비가 너무 많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의 약점이 다른 것보다 라떼아타 실전 경험, 센서리라고 여겨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앞선 두 가지를 충당하고 센서리를 아로마 키트 통한 연습이나 센서리 클래스 등록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고민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 거를 좋아해서 커피 아틀라스, 로스팅 크래프트를 읽고 커피 브레인 읽고 있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일단 나는 이 열정이 너무 좋아. 너무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거든? 근데 지금 약간 적절한 멘토가 없는 것 같아. 물론 본인이 센서리가 좋고 할 수 있어. 유전적으로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센서리가 아무리 본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훈련이 동반돼야 표준적인 센서리의 칼리가 된단 말이야. 그 르네 디뱅 아로마 키트랑 센톤 아로마 키트 고려하시지만 그냥 집에서 사가지고 향 맡아보고 이게 포테이토구나. 이 포테이토가 나는 커피가 있나? 하면서 막 찾아보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게 오히려 먼 길이야. 멀리 돌아가는 길이야. 좋은 선생님 한 명만 만난다면 빠르게 칼리해가지고 아로마 키트가 없더라도 심지어 아로마 키트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그때 예를 들어 견과류 직접 다 사가지고 한다든지 현물로 하는 게 훨씬 더 센서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센서리 클래스를 들을 때 그때 아로마 키트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살 필요 없어. 칼리타 웨이브 트리콜레이트 지금 안 사도 돼. 왜냐면 장비가 너무 많아.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커피 클래스를 간다든지 윤선희 이사님이 센서리 클래스를 듣는다든지 뭔가 커피로 내가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좋은 로스터리에 취업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월픽에 나오는 업체들이나 우리 영상에 나오는 업체들 그런데 다들 훌륭하잖아요. 책 추천. 요즘에 근데 제가 커피 관련된 책을 안 읽어봐서 아틀라스랑 로스팅 크래프트 커피 브레인 읽었으면 됐어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거면은 그냥 이제 커피 리브레에서 나오는 커피 생두라든지 맛의 원리 이런 거. 너무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강준우님이고요. 25살이고 카페 바리스타 6개월 차예요. 홈카페와 카페를 둘 다 하세요. 바리스타 중에 홈카페도 있으면서 바리스타를 하잖아요. 찐이에요. 나가서 커피를 계속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고 싶거든. 근데 집에서까지 홈카페를 다 꾸며놓고 있다는 거는 그냥 모든 시간을 커피로 보낸다는 거야. 솔치클로즈 280, 브레빌 밤비노, 하리오 네오 이렇게 있고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은 최대 200, 엘로치오 마누스, 바리아 VS3 혹은 펠로 오드2. 평소에 커피를 좋아해서 프랜차이즈 커피와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는 카페 근무지에서 내린 커피만 마시다가 집에서 내가 원하고 마시고 싶은 원두를 내려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하리오 네오로 홈카페를 입문했습니다. 다양한 메뉴도 만들어 마시고 싶고 라떼아트 연습도 할 겸 에스프레소 머신을 알아보던 와중에 저렴하게 입문할 수 있는 브레빌 밤비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나서는 정말 재밌게 내리고
이것저것 만들었지만 만들다 보니 스팀 구멍 개수 차이에서 오는 스팀의 힘도 그렇고 기계에 고정된 추출압 등 제가 만질 수 있는 게 적다 보니 더 상위 모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프레소를 뭔가 공부하고 싶다. 저는 이러면은 마누스 S 사서 바리아 V3로 가가지고 에스프레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바리스타를 하면서 뭔가 바리스타를 더 하고 싶어. 그러면서 홈카페를 즐기고 있어. 그러면 저는 에스프레소를 좀 더 공부하기보다는 브루잉 쪽을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 예산으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펠로우드 2만 사고 다양한 원두들을 사서 센서리 경험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에스프레소는 지금 밤비노에서 뭐 CRM 3605 정도로 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라떼 아트를 연습할 게 아니라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닉네임이 깻님님이시고요. 지금 홈카페와 직장 카페를 같이 운영 중이시고 미노스 앵커의 하리오 V60 기본 서버 타임모어 저울인 것 같아요. 그죠? 기가 막힌 딱 컴팩트한 조합이에요. 예산은 20만원 캣터시 전자동 스핀드립 커피 메이커 기획 세트?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현재 홈카페 3년차 직장인입니다. 평소 월픽원두를 매달 사비로 구매하여 휴일엔 집에서, 일하는 날에는 회사에서 점심 식사 후에 브링 커피를 직접 내려서 동료들하고 나눠먹는 낙으로 사는데요. 제가 연차나 반차로 자리를 비우면 커피 내려줄 사람이 없으니 괜히 신경 씁니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 착해. 진짜 일이 바빠서 밥만 먹고 호다닥 다시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날이면 커피를 내려 마시는 행위 자체가 부담스럽고 안 내리자니 커피만 마시는 것은 쉽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해당 제품을 알게 됐는데요. 저걸 사두면 커알모 저희 동료분들도 원두만 있으면 커피 내려 마실 수 있을지 판단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분 이거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검증이 안 됐어. 써봐야 되는데 그라인더 자체가 월픽을 즐기시면은 라이트 로스팅을 비교적 많이 즐기실 텐데 지금 이 그라인더 자체가 라이트 로스팅을 잘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뭐 온도 일관성 유지라든지 사용성이 충분히 편한지 아직 의문이야. 적어도 유튜버 리뷰나 뭐 이런 영상 리뷰를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아. 만약에 동료들 분들께서 하리오 V60을 그냥 원두 갈아서 알려드린 레시피로 내려 먹는 걸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머신도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차라리 한다면 엑스블룸인데 예산 너무 초과돼가지고. 근데 너무 마음이 좋다. 이런 분들 엑스블룸 선물해드리면 좋을 텐데. 찾아가서 안스타는 엑스블룸을 싣고.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은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오케이, 어쨌든 즐거운 커피 생활 하시기 바라고, 직장 동료분한테 어떻게 내려야 좋을지 그냥 되게 간단한 레시피를 차라리 알려드린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풍성커피님이시고 만 20살이에요. 대학생인데 곧 군인 되신다고. 홈카페 2년차시고요. 사진들 많이 올려주셨네. 와, 에이펙스 랩 있고 UFO 대회 트로피 1등이 있는데요? 와, 홈카페 장난 아니다. 내 사인도 있네. 야, 이 정도 홈카페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보유 중인 장비 라곰 01, 브루잉 약배전 싱글 에스프레소, 딜리코 CK48, 하리오 스위렌 네오 V60 스위치. 홈카페 업그레이드 위한 예산은 400에서 1000 내외. 고려 중인 물품은 스트롱홀드 S2, 리오나이 커서, 뉴클리어스 링크, 로스 엘백, 루베르 로스터리의 커피. 안녕하세요. 홈카페를 하게 된 지 2년 된 평범한 2년 됐다고? 와. 처음엔 브루잉으로 입문하였다가 에스프레소에도 관심이 생겨 마누스 S를 들어오고 이거저거. 근데 이분은 이거를 해야 될 때가 아닐 것 같고, 이거는 홈카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한번 가보자.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알겠거든? 근데 여기서 답변하지 않고 안 나와서 답변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지막 사연이네요. 와퍼성님 만 32살이시고요. 버거킹 점장으로, 요즘 버거킹 저 많이 먹는데? 점장실 카페? 와, 진짜 점장실 카페네? 버거킹. 와, 멋있다. 사용하시는 거는 홀츠클러치 280, 말코니 X54, 펠로우 오드2 타이머. 예산은 100만원 초반이고요. 마누스 S와 플레어 58, 바리아 VS3, 유레카 민용, DF64, 파라곤, 3바머 칠링볼 스탠드. 평소 출근해서 에스프레소 2잔, 브루잉 한두 잔 먹고 있습니다. 매장을 1년 쉬는 날 없이 운영하다 보니 매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나를 위한 취미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때에 안사님의 유튜브를 접하고 커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캠핑을 좋아하여 접근성이 좋았던 모카포트로 커피를 시작했습니다. 모카포트는 후미에 넓고 쓴맛 조절이 어렵기도 하고 라이트 로스팅 원두를 먹어보고 싶어 브루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렬한 에스프레소 맛이 취향에 맞아 현재 CRM 3605 PWM을 들여 즐기고 있습니다. 11월에 결혼하는데 축하드립니다.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구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유용욱 소장님 편을 보면서 수동 머신, 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오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먼저 구매하고 추후 그라인더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는 가격, 성능 순위고 플랫 버전으로 합니다. 에스프레소 전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플레어 58 플러스 2 마누스 S. 사실 이러면은 마누스 S 무조건 추천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는 플레어 58 플러스 2를 써셨으면 좋겠어.
365일 이 공간을 못 떠나서 나만의 공간을 꾸며놓다고 하셨잖아요. 이 커피 내리는 행위를 즐기시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거를 다 자동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한 잔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훨씬 더 충분히 갖게 하는 게 더 좋아. 그게 더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거든요. CRM으로 그 에스프레소 어느 정도 다 뽑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레어 오파를 쓰면서 그냥 그 커피를 즐기는 재미를 더 한층 더 풍요롭게 하셨으면 좋겠어. 그라인더는 어쨌든 플랫버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니체 제로는 아웃이고, 니체 제로는 그리고 요즘에 약간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가격 대비 너무 경쟁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말코니 엑소사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요 정도 급의 기변은 좀 아쉽다. 차라리 예산 좀 더 확보해서 라곰이나 그냥 EK로 넘어가셔라. 칠링볼 스탠드는 파라곤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분도 되게 궁금하긴 하다.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또 오랜만에 훈수둠 컨텐츠 진행을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런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연이 너무 많아. 2탄도 있어. 오늘 제 의견 참고하셔서 풍요로운 카페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2탄이 있다니까 거기로 돌아오시죠.